코스닥이 4년여 만에 10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은 전일보다 7% 오른 1064.41에 마감했습니다. 1000선을 넘어 개장해 장중 강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기관이 2조 6천억 원이나 폭풍 매수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25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장중 기준으로 1000포인트를 돌파한 것은 4년 만의 일입니다.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업종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두루 상승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기대감이 코스닥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22일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코스피 5000 달성을 자축하고 코스닥 시장의 질적 개선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화가 강세 전환한 것도 외국인 수급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증권계에서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1000선을 넘어 코스닥이 3000을 향한 랠리를 펼칠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보라입니다. 코스닥에도 투자를 좀 하고 계십니까? 코스닥 지수가 어제 무려 7% 넘게 폭등하며 1064.41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5000 고지를 점령한 데 이어 코스닥마저 불장의 기운을 내뿜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의 시간인가요? 관련해서 유창희 뉴스탁 대표 그리고 이보라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1000선이 넘었죠? 네, 이 4년 만입니까? 네, 맞습니다. 장중 기준으로는 4년 만이고요. 흐름은 어떠했습니까? 코스닥의 흐름 한번 요약해보죠. 코스닥은 작년에 코스피가 75% 상승한 것과 다르게 작년에 코스피에 비해서는 35% 상승한 게 맞는데요. 코스피가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코스닥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 코스피가 지난주에 5000선을 터치했지만 코스닥은 지지부진한 장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2차 전지와 또 바이오를 중심으로 바이오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가 신고가를 내면서 주로 코스피 중형주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로 1000선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실상 코스피가 막 불장을 하면서 코스닥은 약간 소외된 것은 사실인데 이러면 자금의 흐름이 이제 순환매돼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좀 성급한 해석인가요? 저는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옮겨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아니 또 하나는 새롭게 좀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처음으로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가능성을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이제 작년 말에 그러니까 12월 초쯤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면서 코스닥이 한번 크게 올랐었어요. 네네. 그때 나왔던 정책 중에 하나가 연기금의 투자를 코스닥의 비중이 작은 것을 좀 높이게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전망하는 게 지금 연기금이 코스닥에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네. 이게 한 5%에서 6% 정도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연기금의 그 국내 주식에서의 자금 이동이 한 최소 제 생각에는 한 3에서 5조 원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전체 자산이 작년 말 기준 한 1,500조 정도 금액이 돼요. 네네. 여기서 한 2, 3%가 만약에 코스닥으로 유입된다 그러면 한 10조 원에서 20조 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두 번째는 작년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 그 이후에 공약으로 나온 게 뭐냐면 그 상생 펀드 그게 한 150조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 자체가 다 주식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네. 그 부분도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저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어저께 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네네. 규모가 작년 말 기준 한 500조 원 가까이가 돼요. 근데 여기서 작년에 한 해 동안 주식형으로 전환된 금액이 한 4조 원 된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그 공격형 투자 비중이. 네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오는 분위기가 발생한다라면 엄청난 유동성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금요일에 기관 투자자가 한 1조 원 가까이, 네네. 어저께는 그 기관 투자자가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매수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퇴직연금 관련된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거기다가 풍부한 유동성이 가미가 되면서 어떻게 주가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의 경우 개인들을 네. 한번 따져보면 비중이 지금 코스피가 높습니까? 코스닥이 높습니까? 여전히 조금은 코스닥이 조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가 뭐 불장이라지만 약간은 자기는 내 계좌는 왜 이래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하이닉스가 70만 원 하면은 조금 비싼 거 아니야?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현대차가 한 20만 원대에 있다가 지금 한 60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딱 봤을 때 현대차를 60만 원 비싼 거 한 주당 60만 원이 비싼 거 아니야 생각이 들다 보니까 선뜻 매수를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뭐 1, 2만 원짜리도 있고 더 싼 거는 몇천 원짜리도 있다 보니까 사람이 투자금을 생각을 안 하고 주식 수량을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그리고 또 이제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만약에 10% 오를 때 소부장주는 어쩔 때는 뭐 50%도 오르기도 하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쪽에 좀 공격적인 투자를 성향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좀 비중이 높은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코스피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네. 올 초에도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걸 좀 뜯어보면 대형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업종으로 보면 반도체나 AI, 로봇 그쵸. 이런 쪽이었는데 그러면 코스닥에 눈여겨봐야 할 업종은 무엇이 있습니까? 뭐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형님이 가야지 아우가 간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연일 하락을 하는데 반도체 소분양이 갈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대세는 아직까지는 반도체 그리고 이제 로봇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올해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그 우주항공 쪽이 올해 조금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로봇 쪽을 좀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근데 조선은 사실은 이제 관련된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걸 확장해서 본다라면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거는 꾸준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목까지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코스닥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가장 조금 반도체 관련돼서 소외된 기업이라고 본다라면 한미반도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장비 업체죠. 네, 장비 업체인데 한미반도체가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SK하이닉스의 TC본드 관련해서 독점 공급한다고 하면서 그랬었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다가 이제 하나비전이 공급한다 그러면서 그 독점 지위가 깨진다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사실은 지금도 한미반도체 그 점유율은 제일 높습니다. 한 네. 80% 가까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그 특유의 그 기술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하면 뭐하지만 무진동 상태에서의 그 TC본더 기술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해요. 쉽게 따라올 수가 없는 기술력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 16단으로 가든 32단으로 가든 한미반도체의 어떤 장비 수요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에도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설이 있거든요. 삼성전자에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진짜 공급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미반도체의 주가 재평가가 올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이미 한 80% 올라왔어요. 네네. 80% 올라오면서 2024년도에 고점을 넘어섰는데 전 더 갈 수 있다. 그런데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좀 많이 오른 종목은 투자하기가 좀 망설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가는 종목이 더 가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가 우리가 5만 원 하던 게 10만 원 가니까 10만 전자에서 못 사겠다는데 이미 15만 원 언저리까지 왔고 하이닉스도 20만 원 하던 주가 그때도 뭐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70만 원 이상 올라왔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빠르게 해소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기준점은 뭐냐?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을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사업이라는 게. 그런데 하이닉스의 어제 기준의 시가총액이 53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은 640조 원입니다. 네네. 근데 마이크론이 실적이 제일 꼴찌예요. 그렇죠. 꼴찌인데 하이닉스보다 디램 3인가 그렇죠. 네, 3위고 실적도 하이닉스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시가총액 100조가 더 비싸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하이닉스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시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비교해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렇게 따지면 뭐 현대차나 모든 종목이 그렇지 근데 않습니까? 현대차는 또 다르죠. 왜냐면은 글로벌 완성차의 평균 PER이 한 5배가 안 돼요. 네네. 3배, 4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로봇 때문에 올라와서 이제 한 10배가 넘어갔고 기아는 여전히 한 7배, 8배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10배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게 도요타. 도요타는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거든요. 네네. 한 10몇 프로 되고 현대차가 최근에 좋아진 게 영업이익률이 한 8%대, 기아가 10%. 근데 테슬라는 다르죠. 근데 이제 현대차가 최근에 올라온 게 테슬라를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로봇이 나와주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해 본다라면 아까 현대차는 글로벌 원래 완성차 업체의 PER이 낮았던 거고 하이닉스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를 받았다는 건데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는 국면 이게 이제 신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네네. 계속 이게 정책이라든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고 본다라면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비싼 건 아니다.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외에 좀 눈여겨봐야 할 종목 한두 가지만 짧게 추천해 주신다면. 네, 뭐 한미반도체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관련해서 좀 본다 그러면 제가 한 개를 더 말씀드렸는데, 네,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한미반도체하고 만약에 여전히 이제 바이오에서 좀 관심 있게 본다라면 비만 치료제 시장은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관련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데 네네. 만약에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관심 있게 보신다 그러면 저는 경구형 시장을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어쨌든 먹는 비만약 시장이 이제 도래가 된 것이니까 그러면 작년까지는 이제 주사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 네.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었다라면 올해는 경구형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내에 그런 기업이 있나요? 네, 근데 국내 기업이 많진 않지만 일동제약이 일단은 관련된 기술력이 제일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코스닥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D&D 파마텍 또 관련돼서 좀 기술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 기업하고 최근에는 이제 삼청당 제약이 한 3일 동안 폭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는데 이것도 일본 기업하고 같이 경구형 비만약을 한 내년까지 해서 준비를 해보겠다 하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오를 보신다 그러면 작년 초에는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이런 기업이 올라왔고 하반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이 올라왔는데 저는 올해 만약에 바이오를 본다라면 경구형 관련된 기업을 좀 보시면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네. 어제 좀 이색적인 상황도 연출됐었죠. 금투협, 금융투자협회 교육 사이트가 마비됐다는데 무슨 일이었죠? 네, 맞습니다.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오전에 1000포인트 개장하자마자 1000포인트를 넘어서니까 레버리지 상품을 사려는 투자 수요가 일시에 몰려서 교육 사이트가 마비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정부가 2021년부터 레버리지 ETF, 그러니까 상장지수 펀드나 ETN 투자자들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시행하는 1시간짜리 사전 이수 프로그램을 사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1시간짜리 듣고 나면 등록번호가 나오고 네네. 그 등록번호를 자기가 거래하는 증권사에 입력을 하면 바로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갑자기 급등하니까 레버리지 상품을 빨리 사야 돼라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어제 한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사이트가 마비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생긴 거죠. 대표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오전에 또 속보가 전해졌는데 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품목 관세, 특히 자동차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지금 후속 작업을 안 네. 하고 있다. 이걸 이유 삼아서 15%에서 25%로 올리겠다. 네. 그래서 또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가 또 재점화되는 분위기인데 이것이 지금 상승세에 있는 코스피, 코스닥 망라해서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단기간엔 좀 조정이 있을까요? 뭐 단기간에 약간의 뭐 영향은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지금도 이제 아직은 이제 개장 이제 막 해가지고 뭐 시장의 분위기가 일단 조금 이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 그렇다고 해서 뭐 작년에 우리가 받았던 관세 정도 수준 이게 확정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25%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또 후속 작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타코 트럼프 발언을 많이 하듯이 네네. 이 부분이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갑자기 여기서 증시가 갑자기 5,000포인트 올라온 증시가 뭐 3,000포인트까지 막 빠진다든가, 코스닥이 1,000포인트 어떻게 보면 4년 만에 1,000포인트이기도 하지만 닷컴 버블 이후에 처음으로 제일 높은 그 종가 마감을 했는데 네네네. 이게 다시 뭐 800이나 이게 700으로 빠지는 경우보다는 단기적인 영향 그리고 나서 다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로 해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뭐 오늘 당장 매수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네네. 하루 이틀 정도 흐름을 좀 보고 나서 충분히 매수로 대응하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급락은 없을 거고 좀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라.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스피나 1% 정도 밀리고 있는데 왜냐 아무래도 현대차라는 이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코스닥은 여전히 1% 정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시장의 분위기는 좀 그때그때마다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창희 뉴스탁 대표 그리고 이보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